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대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 메르스 사태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국내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종덕 장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이력을 좀 보다 보니까 홍익대 교수 그리고 기업인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장관이 되셨는데요. 또 장관이 되신 지 좀 한 1년 정도가 지난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남다른 또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회를 좀 밝혀주시죠. 지난 1년간 우리가 계속 진행해 왔던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한 다양한 그 문화 관련된 정책과 또 아시다시피 네.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끝난 유니버시아드 대회, 인천 아시안 게임 이런 체육 관련된 행사들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네. 그런 일들이 주로 많았고요.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 때문에 관광업계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좀 관광 전체가 산업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도 큰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관광 문화와 관련된 걸 어떻게든 조기에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바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이 일만큼은 내가 기억에 남는다. 하나를 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다 잘 되고 있는 일들이 아무래도 좀 기억이 많이 남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부가 핵심적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은 초기에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문화 향유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 점에서 그것이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도록 저희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밀라노 엑스포를 저희가 문체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엑스포에 이제 한식과 관련된 전시관을 우리가 만들고 했는데 네. 워낙 국제적으로 그때 아마 한복 입고 막 가시고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평이 좋고 반드시 가봐야지 되는 국가관 중에 한 군데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국가관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기 투표를 했는데 저희가 한국관이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이런 하나하나가 또 우리 국가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브랜드를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어떤 네, 이런 네, 발판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사태로 좀 우리 국내 이제 관광산업이 좀 위축된 게 또 사실인데요. 네.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우리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많은 또 시책도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어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 어떤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우선 당장은 여행업계 또 관광과 관련된 공연업계 이런 데들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의 지난 6월 달은 6월 달에 취소된 관광객들이 취소한 건수만 13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 분야에 거의 한 7, 80만 명 정도가 안 오고 실제 관광만 따져갖고 6,500억 정도가 지금 손실이 났고 전체로 보면 한 1조 2천억 정도가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 호텔, 공연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이제 벌써 2달이 이제 거의 가까이 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이제 도산 위기를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8월 말 9월 초쯤 되면은 많이 회복되고 9월 말쯤 되면 거의 100% 회복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때쯤 되면 이제
수용태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 업체들이 이제 뭐 없어지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관광업계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니까. 겨우 회복하려고 그러는 참에 또 메르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 세월호 사고 때문에 관광업계 어려웠을 때 그 담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융자를 받고 그래 갖고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제 담보 능력도 지금 이제 이미 그걸로 들어갔기 네. 때문에 능력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그 794억 원의 특별 융자를 저희가 우선 급하게 진행을 했고 관광 분야에 관련된 그것만 그러고서도 그 요청된 금액은 거의 2배 가깝게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원해 갖고는 안 되겠어서 저희가 추경으로다가 2,300억 원을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운용 자금으로다가 쓰실 수 있게끔 그 2,300억 원이 곧 집행될 겁니다. 예, 기업들도 뭐 최근에 뭐 내수 살리기 네. 그래갖고 좀 이렇게 뭐 국내 여행을 좀 이렇게 장려하고 네. 있고 그런데요.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 실제로 좀 이렇게 국내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게 좀 많은 건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는 또 어떤 또 이런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아마 그 다시 찾아온 여름, 다시 찾은 대한민국 이런 TV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TV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7월 초서부터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뭐 관광공사랑 뭐 이렇게 협업을 하셔갖고 뭐 관광 어떤 이런 네, 사이트도 또 그렇습니다. 개설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관광공사에서는 뭐 매번 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관광하기 좋은 뭐 그런 곳을 올라갔고 관광 백선 이런 걸 이게 매번 이제 계절에 따라 하고 또 테마에 따라서 그 주제를 맞춰갖고 이제 그걸 많이 추천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뭐 일정서부터 시작해갖고 찾아가야 되는 곳, 뭐 먹을 곳, 잠잘 곳, 뭐 즐길 곳 이거 전부 다 해갖고 정리해갖고 놨는데요. 네. 이번 캠페인 맞아갖고 또 여름에 맞춰서 20개를 또 이렇게 특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또 가보시면은 이번 네. 기회에 또 할인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국내에 좀 많이 좀 우리 그 네. 해외에도 좋은 관광지들 많이 있고 그렇지만 국내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찾아주셔서 지금 어려운 관광업계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국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우리 관광산업이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네, 텐데요. 네. 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 팸 투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화권 여행사들 대표들 이런 분들을 지금 롯데 면세점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데서 다 초청해 갖고 지금 팸 투어 계속 하고 있고요. 관광공사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통제가 되고 이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그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서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그쪽에서만 안 올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안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작년에 600만 명이 그쪽에서 왔고 이쪽에서 한 400만 명이 갔습니다. 네. 600만 600만 명이 한국 와갖고 쓴 돈에 아마 훨씬 많은 돈을 400만 명이 가서 썼을 겁니다.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안 오는 게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여유국장을 만나서 네. 중국 여유국장, 이진자오 여유국장하고 서로 이거를 활성화 다시 시키자. 그래서 서로가 네. 관광이 이제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20% 정도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중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풀자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또 민간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 관광이 각광받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우선 쇼핑이 그렇죠. 아주 환경이 우리가 아주 괜찮고요. 그래서 한국 오시는 분들의 거의 70%가 쇼핑을 꼽고 있으세요. 그다음에 네. 자연 환경과 관련된 거를 꼽고 있으세요. 그러고는 문화,
이제 거긴 공연 뭐 이런 것들이 또 중국 분들이 그 우리 한류 드라마라든지 이런 뭐 별그대 뭐 이런 거 보시고 난 다음에 커피 잔을 들고서 이렇게 거리를 거니는 그 세련된 한국인들의 모습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잔 들고서 명동거리나 홍대 앞거리나 이런 데 거닐고 이런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 관련된 거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우리가 이제 70주년 그 광복 70주년 기념으로다가 8월 14일 날 전야제에도 또 K-팝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서울시청 그 광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8월 말에 저희가 그 중국으로다가 5호 사절단이 갑니다. 한 500명 정도.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 중국 방문의 해거든요. 내년은 한국 방문의 해고. 그래서 우리도 한 500명 정도가 그 한류 이제 그 저 5호 사절단이 가기로 돼 있고요. 8월 27일부터 9일까지인가 상해에서 한류 엑스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류 관련된 기업들이 한 100군데 정도가 부스를 만들어 갖고 가고 동시에 공연도 같이 하고 그런 거를 하고요. 광저우에서 하는 관광대전에도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고요. 광고도 최근에 이민호가 나오는 그 광고가 지금 중화권에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려면은 한국 관광 상품을 많이 이제 광고가 되고 실제로 다 이제 활성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문의도 오고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코업 광고라고 그래갖고 한국 관광 상품을 광고하면은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저희가 대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7월서부터 시작해갖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저희가 70%를 저희가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광고비를. 그래서 한국 관광 상품을 좀 많이 광고해주고 좀 그 중국 분들이 많이 좀 오시게끔 그걸 촉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국 어떤 관광 산업에 있어서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최근에 좀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면 좀 재방문율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화권 전체로 보면은 아마 우리 관광 1,400만 중에서 한 750만이 중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중화권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대만, 홍콩, 뭐 이런 마카오 그 외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중국계 뭐 중화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계산하면 아마 750만 명 정도가 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1,400만 중에서니까 반이 훨씬 넘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만 작년에 620만 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오셨죠. 그리고 점점 거의 매년 한 20%씩 성장해 왔습니다. 재방문율은 워낙 그 성장률이 빠르다 보니까 재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1년에 한 10%에서 20%씩 성장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해 왔는데 워낙 많이 오시니까 방문율 자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오신 분대 다시 오신 분의 비율로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떨어진 거죠. 근데 실제 재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경련과 그 민간합동 그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광장에 이제 상설 공연장을 설치를 하고 또 주요 명산에 케이블카 그리고 또 뭐 고급 숙박 시설을 이렇게 짓는 어떤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미리 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류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지금 현재 그 잠실의 체조 경기장을 아레나로다가 바꾸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지난번에도 이제 조금 발표가 나왔었지만은 일산에 원래 이제 K-팝 아레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타당성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예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나왔는데 CJ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그 해보겠다. 거기다 테마파크 겸 그런 공연장 같은 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갖고 CJ가 현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뭐 시청 얼마 전에 이제 또 발표가 났습니다만 시청을 야외 공연장화하는 시청 앞 광장을 야외 공연장화하면 좋겠다. 이제 시청 앞 광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모하는 곳, 뭐 뭔가 그런
그 소란스러운 것 이런 것이 있는데 문화의 어떤 그 큰 그 광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그러는데도 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케이블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점도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어디든 뭐 지리산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그 케이블카가 들어서야지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반면에 이제 환경 보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역 경제를 잘 살리면서도 그 이제 환경을 최소로다가 이렇게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 균형 있는 어떤 뭐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은 전혀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지역은 정말 어렵거든요. 또 관광 콘텐츠를 지역이 뭔가 관광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참 만들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갖고 평창 올림픽이 오기 전에 사실은 설악산 같은 경우에 이제 케이블카가 있으면은 지금도 보면 이제 뭐 그 설악동에서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환경 피해가 정말 최소화돼 있거든요. 고기만 딱 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색에서 올라가는 케이블카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소화 그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좀 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지금까지 좀 문화와 관광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했고요. 이번에 좀 체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년 뒤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이제 광주 뭐 하계 뭐 유니버시아드도 이제 열렸고요. 어떤 이런 뭐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좀 우리나라 좀 체육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 부분까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남아 있는 큰 국제 대회가 이제 문경에서 하는 군인 올림픽 올해 이제 곧 이제 합니다. 그 군인 올림픽 빼놓고 나면 사실은 이제 동계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다가온 큰 국제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참여하는 그 체육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올림픽은 옛날처럼 메달 몇 개 땄느냐 갖고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경제적인 올림픽이냐, 그다음에 올림픽을 통해 갖고 문화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문화적인 어떤 특색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올림픽이냐, 또 환경을 얼마나 잘 보호하면서 이런 것들을 치르고 있느냐라는 어떤 환경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묶여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올림픽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완공은 이제 테스트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동계올림픽은 경기 전에 미리 1년 전이나 2년 전에 테스트 이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1년 전에 그 트랙 그 시합할 그곳에서 거기서 테스트로다가 한번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 이벤트까지 포함해갖고 다 착착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환경 올림픽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는데 정선 지역에 우리가 이제 그 다운힐 스키가 있습니다. 다운힐 스키는 그 표고차가 반드시 규정된 표고차가 있습니다. 그 표고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뭐 저기 저 무주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무주는 표고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도 뭔가 시설물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땅 파야 됩니다. 도착점까지의 표고차를 만들려면 도저히 뭐 그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표고차에 맞춰갖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좀 일부 자연을 훼손해갖고 코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사실은 그 환경 훼손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환경 그걸 위해 갖고 ICT하고 접목된 여러 가지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폰서하는 여러 회사로부터 좀 그 지원을 받아갖고 환경 올림픽을 그야말로 그런 기름이라든지 이런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그런 올림픽으로 다 저희 치르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행사는 각 지역마다 지금 뭐 그 일시군 강원도는 일시군 일문화 행사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 고기만 딱 그 현재 경기가 벌어지는 고기만 뭐가 있어갖고는 곤란하거든요. 이 올림픽이 강원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좀 이렇게 붐업시키고 살찌우는 계기가 되고 관광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야지. 경기만 보고서 싹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KTX가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1시간 반이면은 인천공항에서 저 강릉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냥 경기 보고서 다 서울 와서 자죠. 거기 뭔가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그렇죠. 있어야지 되거든요. 남아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각 그 경기를 치르는 곳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또 버스로다가 간단하게 하루치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에 거의 그런 그 문화 그 행사 같은 것들을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그 숙박 시설 또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컨텐츠들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장관님만이 생각하는 우리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뭐 슬로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어떤 올림픽이었으면 좋겠다 뭐 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자연과 뭐 살아 숨쉬는 뭐 올림픽이었으면 예. 좋겠다. 뭐 어떤 슬로건이 있으면 하나 좀 얘기해 최근에 주시죠. 저희가 슬로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시다시피 예. passion.connected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열정, 연결되는 열정 이겁니다. 근데 passion이라는 거 안에 connected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되고 세계가 연결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열정이 연결되고 이런 연결된다는 것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하고 사람들이 하나 되고 세대가 하나 되고 세계가 하나 되고 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이 놓여 있어갖고 잘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통해갖고 남북 간에도 교류가 다시 연결되고 이런 연결된다는 것 그곳을 통해갖고 연결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단순히 그냥 한국의 어떤 경제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게 매개체가 되어갖고 전 세계가 평화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또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네. 지금 끝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 기업 뭐 요즘 다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게 이제 내수 경기 활성화인데요. 좀 우리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요. 끝으로 좀 그 얘기와 함께 또 우리 남은 또 임기 동안 꼭 뭐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최근에 저희가 뭐 지역 이게 이제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관광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예방 주사를 아주 세게 맞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이런 뭐 그 전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언제든지 사실 또 일어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중국 정부의 그 중국 중화권의 어떤 의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중화권의 의존도가 뭐 거의 50%를 넘어가다 보니까 중화권과의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도 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구나, 관광이. 관광과 이것이 이렇게 끊어지니까 전체 올해 GDP 성장률 자체도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다각화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관광 분야에서 그런 그 필요성을 좀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또 내수 관광이 이제 해외 관광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갖고서는 이제 곤란하다. 우리가 내수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좀 어렵겠고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우리 국토를 반드시 찾아야 될 이유를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정말 아름다운 또 정말 멋진
그 관광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게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있지만은 실제 네. 관광 콘텐츠를 만들으라고 많이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내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관광 콘텐츠 외에 이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창조융합 벨트라는 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곧 아마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네. 발표를 할 겁니다.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 이제 대통령께서 그 문화창조융합센터 방문하셨고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지금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17군데 만들어진 네. 곳과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것도 커넥티드입니다. 그 문화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차점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마마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른 예.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거 저기 홍콩에서 하고 있는 그 뮤직 어워드가 있습니다. 마마 같은데 한국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스들도 만들어 놓고 거기 나가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간단한 액세서리 같은 것도 중소기업 걸 하고 나왔는데 아주 그게 속된 말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문화 콘텐츠의 힘을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 치맥이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홍콩은 치맥이 유행을 하고 있어 갖고 그 별그대 때문에 그 대구에서 또 치맥 거리도 만들어 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나머지 산업과 어떻게 하면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네.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다양한 시식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내수 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우리 내수 경기가 살리고 또 한국 경제가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대담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듣는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